자, 여러분들, 예, 드디어 이제 오늘 마지막 한일전입니다. 운명의 한일전이고,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어지는 마지막 경기 아시죠?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축구 한일전, 이제 저녁 9시부터 하고, 이제 홍콩과 우즈벡과의 경기가 마지막이거든요. 자, 일단 확인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엄원상 선수 출전 여부 불투명해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지난주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엄원상 선수를 부상을 입히게 해갖고 출전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해야 되는 데마다 출전도 못 해갖고 이것까지 불쌍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 억울할 수 있는데, 근데 어제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어제 보니까 이제 엄원상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결과로는 엄원상 선수는 좀 다리 통증이 있어갖고 예상으로는 좀 출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엄원상 선수는 그때부터 발목 쪽에 이상이 있고, 또 무릎 쪽에도 또 그 통증이 좀 있어서 당분간 출전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엄원상 선수는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올 것 같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그 우즈벡의 그 선수한테 완전 팔꿈치를 때려갖고 하니까, 그 우즈벡이 먼저 이강인 선수를 팔꿈치로 쳐갖고 하니까 턱뼈 골절 될 뻔했어요, 진짜. 근데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솔직히 결승전 때는 꼭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근데 나머지 경기를 보면은 송민규 선수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마지막 경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지막 결승전 때는 꼭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이긴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대표팀도 솔직히 마지막 경기를 잡는다면 오히려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기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마지막 우승의 주인공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밖에 없으니까요. 뭐 솔직히 이제 마지막 결승전까지만 이기면 금메달이 이제 코앞이고, 이제 결전의 날이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만 이기면 이제 금메달이고, 지면은 이제 은메달까지는 받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이제 보니까 서령우 선수도 비장의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1등 아니면 이 대회는 아무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결전지가 이제 황농 스타디움에서 이어질 것 같긴 하고, 이제 보니까 황농 스타디움은 우리가 16강부터 이어졌다가 그 8강전 때 중국전 이어졌다가 8강전과 준결승전 때 이어졌던 경기였거든요. 네, 16강은 다른 경기였지만, 근데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엄원상이 없으면은 서령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영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근데 어떻게 돼서든 간에 우리가 일본만 잡으면 돼요. 일본만 잡으면 우리가 금메달이고, 근데 정우영은 나올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본선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왔던 팀이지만, 근데 일본은 경기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될 쪽은 일본이에요. 홍현석도 잘할 것 같고, 근데 물론
홍윤석은 왼발 정도는 잘 차고 백승호는 오른발, 이강인은 오른발잡이. 거기까지 대해서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출전 여부에는 아마 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엄원성 선수가 결승에서 일본전에서는 만약에 심각한 부상이 있으면은 무리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는 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면 오히려 괜찮은데, 엄원성 선수는 이제 훈련장에서는 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상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심각한 부상이 이어지면은 더 이상 또 출전 못하게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솔직히 뭐 지난주 준결승 때부터 이어졌다가 8강전 때도 똑같이 이어졌던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우영 선수 솔직히 1분만 잡으면 이길 것 같은 예상만 드니까 뭐 그래도 이 와중에 이길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과 일본 둘째 치더라도 준결승에서 패배했던 이 두 팀 있죠. 홍콩하고 우즈벡. 진짜 이거는 야비한 수법으로 쓰면은 우즈벡이 한 수 위고, 근데 만약에라도 중국, 우즈벡, 북한 이 3파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걔네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걔네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얍삽한 건지 확실히 보여줘야죠. 홍콩은 일본한테 0대 4로 졌기 때문에 동메달 결정전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동메달 결정전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동메달을 누가 가고 누가 동메달 얻어낼지는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동메달 결정전까지는 누가 따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동메달 누가 얻어낼지가 그것도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만약에 우즈벡이 홍콩 상대로 이겼다면 저건 진짜 야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홍콩과 우즈벡, 만약에 홍콩이 우즈벡을 상대로 이겼다면 저거는 홍콩은 동메달까지는 가져올 것 같고, 게다가 마지막 끝날 때부터 우즈벡이 홍콩 선수를 괴롭힘 당하겠죠. 중국보다 더한 선수들이 많아요. 솔직히 중국보다 더한 선수들은 어차피 그 우즈벡이기 때문에. 게다가 북한과 일본 경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북한 선수들이 오히려 주먹질로 해다가 또 경고 먹었던 일 있잖아요. 그것도 심합니다 진짜. 우즈벡 더 심해요. 중국도 그렇고. 아무리 경기를 막상 한다 하더라도 경기는 무슨 뭐 어린 애들이 뭐 장난치는 거 마냥 뭐 그건 아니잖아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경기는 수월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근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자 축구에서는 평등하게 가려야 되고 평등하게 가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면 뭐 그냥 야비하게 하지 말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반칙 정도 쓰지 말자 생각해야 돼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생각하자면 홍콩은 우즈벡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즈벡은 만약에 홍콩만 잡으면 저거 동메달이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즈벡을 홍콩에게 잡으면 동메달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홍콩이 우즈벡을 상대로 이긴다면 홍콩이 동메달 가져오잖아요. 그럼 이제는 나머지는 뭐 동메달도 못 받은 놈이 우즈벡은 동메달도 없고 그냥 뭐 노메달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생각 하더라도 노메달은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한 건 우즈벡이에요. 홍콩은 만약에 노메달 가져오면 안 되고 그냥 우즈벡만 노메달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냥 역시 그 생각을 미리 안 하면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기 도중에는 폭력 축구로 해당하지 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경기는 누구 마음대로 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너 좀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매너 없이 그렇게 경기를 했으면 이러다가 나중에 욕 처먹는 거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우즈벡이죠. 이렇게 되면 완전 인성 논란 터지고, 각종 SNS에 보면은 VF 수원역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대한민국 태극기 멋대로 올린 거, 그게 잘한 일입니까? 축구에선 매너란 게 모르나 본데, VF는 맨날 거기서 화성 그거 뭐 영어로 화성으로 써있고 경기도 화성이라고 써있는데, 지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지가 뭐 자랑질까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VF도 어차피 경고 누적 퇴장받았기 때문에 경기 못 나오고, 분위기는 뭐 홍콩이 가져온 것도 당연하잖아요 솔직히. VF는 뭐 경기 나서고 싶지만 누적 퇴장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누적 퇴장 안 받았기 해봐요. 그냥 VR 판독에서 다이렉트 퇴장 줬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예? 진짜 중국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비교 판독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최선 다했던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우즈벡은 최선 다하긴커녕 진짜 욕 처먹어야 될 건 당연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물론 그 생각하자면 우즈벡은 먼저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게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 9시 경기가 아프리카 TV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결승전, 이제 만약에 엄원성 선수가 나온다면 좀 천천히 해도 상관없지만 무리하게 올 경우에는 무릎 부상이 더욱더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교체 명단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오히려 홍콩을 잡았고 북한을 잡았고 미얀마를 잡았기 때문에 좀 방심할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는 딱 한 가지만 바랄 게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제발 부상 없이, 또 다이렉트 퇴장 없이, 또 경고 누적 퇴장 없이 조심합시다. 그냥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니까 뭐 기분 좋게 끝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생각하자면 이제 아시안게임 마지막 금메달 주인공은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경기가 어떤 식으로 치르든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됩니다. 이제 아시안게임도 이제 남자 축구도 오늘로써야 마지막이고,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끝나면은 이제 시상식 가서 이제 대한민국 남자 축구 금메달이라는 소식을 또 전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게다가 그 뉴스에서도 연합뉴스 TV인가 뭐 연합뉴스 TV 뭐 YTN MBN 뭐 JTBC 뭐 등등 이런 뉴스에서도 나올 거예요. 아마 뉴스 속보에도 대한민국 대표팀 금메달이라고 하면은 자막에 써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모든 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세 번째 아시안 게임 상관왕에 올라왔다 그런 소식이 나올 거예요 진짜.
사관왕이죠. 지금 이제 2000, 2012, 2014, 2018, 2023 사관왕인가? 아무튼간에 아시안게임 총 4관왕까지 올라가면 우리도 이제 바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겠고, 지난 조별 예선에서 돌이켜보면 쿠웨이트전도 잡았고, 태국전도 잡았고, 또 바레인전도 잡았고, 그리고 키르기스탄, 중국, 우즈벡, 일본만 잡으면 거절할 수 없이 뭐 그냥 뭐 굳건하게 믿는 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굳게 나가는 것도 매우 현명적이고 우선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도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온 게, 결승전에 올라온 것도 칭찬해주고 싶고, 앞으로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게 되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도 물론 우리나라가 제패할 게 뻔하고, 네, 4관왕까지 올라간다면은 뭐 3관왕이든 4관왕이든 간에 올라서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최강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김학범 감독님 있었을 때도 8렘방 아시안게임 우승했고, 게다가 또 2014년 때는 우리가 아시안게임 때는 감독이 누구였었는지, 야 근데 우리가 2014년 때는 참 많이 올라왔네요 진짜. 와 근데 2014년쯤에는 우리가 2014년 때는 인천에서 열렸는데 그때 감독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2014년 때는 감독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이광종 감독이었네요. 예. 생각난 게 있는데 2014년에는 이광종 감독이 있었을 때 있었고, 그리고 2018년 때는 김학범 감독님, 그리고 2013년에는 황선홍 감독님. 그때가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많이 성장했고 오히려 기분 좋았던 날이 있었고 해서. 근데 만약에 이번 2013년 2022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역대 대한민국의 히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감독은, 마지막 스토리 주인공은 어차피 황선홍 감독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도 너무 잘 싸웠고 최고라고 말하고 싶긴 해요. 진짜 엄지척 들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따 저녁 9시 대한민국과 일본,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응원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분명히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승 할 것 같아요 진짜.
미리 우승하면 뭐 그래도 금메달이니까. 아시안게임 총 4관왕이에요 진짜. 2012년부터 2014, 2018, 2023. 근데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열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돼갖고 2023년이죠. 이제 2023년 아시안게임 우승의 주인공이니까요. 뭐 근데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은 그냥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그냥 무조건 열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좀 너무 연기돼 갖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죠. 근데 하지만 1년 연기돼 갖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최선 다했으니까요. 뭐 금메달만 가져오면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금메달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시안게임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자면 대한민국 대표팀 마지막 우승의 주인공은 딱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니까요. 뭐 솔직히 말해서 태극전사들 이제 우리 선수들 고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항상 바래왔고 축구의 인생도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졌으면은 야유 부리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근데 이겼으면은 야유가 아닌 함성으로 들어 그냥 뭐 듣고 싶긴 해요. 진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야유보다는 함성이 어울리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뭐 왜 야유가 아닌 함성으로 이어지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는 또 비난받고 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우즈벡이나 중국 애들이잖아요. 뭐 중꺼 새끼들 중과 새끼들 그냥 무조건 끝내버릴 것 같고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은 그냥 우리한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우리한텐 덤벼봤자 뭐 하겠어요. 명예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아니 뭐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무튼 여러분들 이따 저녁 9시 아프리카TV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전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경기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든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래야 일본은 무차별 갈 것 같긴 해요. 무차별로 또 득점할 게 뻔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광용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뭐 지난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도 연장전 나왔었기 때문에 연장전이나 뭐 승부차기 안 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마지막에 주인공을 우승의 주인공 어차피 대한민국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 대한민국 대표팀도 오늘 마지막 상대가 일본이니까 마지못한 이제 결승전도 끝나면 분위기는 180도로 대한민국이 가져온다. 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따 저녁 9시부터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승하는 쪽은 우리 대한민국 쪽이고 그럼 나머지 경기들은 뭐하러 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보기 위해서만 오는 것 뿐이지 열심히 싸우면은 뭐 행운이 따라올 수 있고 뭐 이득 볼 것도 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이 금메달 따면은 그나마
칭찬해주고 싶고, 열심히 해줬으니까 호응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자면 대한민국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도 열심히 잘 싸운 의미에서 진짜 고생했다고 이 말 한번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이따 밤 9시, 예, 대한민국 대표팀 축구 보도록 할게요.